네, 오늘은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관점을 잠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기업들이 어느덧 이제 3세 경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관점에서 한번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아니면은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할아버지격으로 생각되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그 다음에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그리고 LG의 구인혜 회장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1세대, 즉 창업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저는 되게 많은 그런 도전의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창업가 정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큰 글로벌 기업까지 일구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와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일궜고, 실제로 이런 기업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 산업에 상당히 큰 공헌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도 하고 또한 두고두고 회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세대 경영자들은 대부분 이런 창업가 정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세대인 아버지 세대로 넘어오게 되면 비교적 할아버지와는 다른 풍족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글로벌적인 교육을 받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일군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이 사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의 많은 대기업들이 이 시기에 글로벌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는 도약의 기회로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실제로 배고픔을 뼈저리게 겪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창업 스토리,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삶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창업가 정신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어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보태서 더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또 그 가운데서 창업가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여전히 호랑이 같은 아버지에 의해서 질타도 받고 그 다음에 혼도 나면서 고되게 창업 수업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총수들이 실제로 굉장히 거시적인 성과를 거뒀고 지금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업의 토대를 이 시기에 거의 다 마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또 자녀들인 아들들이 이제 경영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3세 경영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3세 경영은 좀 특징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아예 다른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다음에 자라오는 환경, 자라오는 교육 자체가 일반인들이 겪을 수 없는 다른 코스의 교육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분들은 아마 성인이 되면서까지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굉장히 뼈저린 질타를 받는 경우는 많이 드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 물질적으로는 충분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뭐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부족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기업을 읽어도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인 거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결국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우리 사업이 더 승승장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3세 경영자들부터는 할아버지의 그런 창업 스토리를 구두로만 전해 들었지 실제로 겪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고등교육과 좋은 질 좋은 환경의 교육을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데 다소 갭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교육, 좋은 비전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사람과 일을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능력, 그 다음에 불굴의 의지, 그 다음에 근면과 성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경영 3세인 그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기보다는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한 사람은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지 않고 그 설계를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2배, 3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러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3세 경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크고, 그리고 기업을 결국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대부분 대기업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대기업을 운영하는 게 이제 3세 경영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경영 승계를 이런 방식으로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승계를 하는 거에는 정말 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성공한 CEO나 아니면 자수성가한 부자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자녀들에게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재산을 물려줄 때도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먹고 살 만큼의 재산만 물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도 문제지만 많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없던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재산은 오히려 그 재산이 그 사람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 자산가들은 자신의 자녀한테 상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덧 이제 3세 경영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들의 오너들 중에 실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오너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제품의 불매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의 경우도 지금이야 물론 우리나라 1위 업체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업체인데, 어떻게 보면 소니도 과거에 그랬어요. 삼성이 소니를 따라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역전을 했듯이 우리나라의 삼성도 계속 영원히 1등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 삼성이다 라고 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 삼성의 비전이 올바르고, 그 다음에 그 삼성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의 능력이 탁월한가를 열심히 따져보고 검토해봐야 그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지 아닐지 그런 가치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3대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남겨봤는데, 물론 꼭 부자가 3대 못 가라는 법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부자가 3대 이상 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저의 생각과 관점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